정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베트남 소식을 가감없이 전해드리고 있는 정스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직접 촬영한 호치민 영상과 함께 지난 주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기사와 경제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일 코로나 확진자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코로나 1일 확진자 발표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9,521명을 기록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설레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13,101명을 기록하고 누진 확진자 52만 14명을 기록하기로 했는데요. 호치민의 경우 9월 15일 격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요즘에요, 1일 확진자 현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요일의 헤드라인 기사를 보면은요, 하노이 레드존 지역 봉쇄 연장과 그린존 지역 봉쇄 완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노이는 9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화한다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실제 레드존 지역이 하노이 대부분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봉쇄 강화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린존은 시 외곽 지역의 극히 소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하노이는 매일 확진자가 50여 명대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지가 않은데요, 9월 6일부터 봉쇄가 완화되리라는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희망에 반하는 정책이 나오자 많은 분들은 정말 실망하고 좌절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정스타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 많은 불만과 경제 관련 우려의 목소리에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여일간 더욱 바짝 정책을 강화하여 더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시키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제가 바라는 것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헤드라인 기사를 살펴보면요, 경제 관련 기사가 아주 커다랗게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Vietnam will not fail. FDI companies trust in COVID battle. 발음이 제가 잘할 땐 좋은 편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볼 땐 형편없다고 하더군요. 어찌되었든 베트남은 코비드와의 전쟁 중에도 외국인 직접 투자 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기사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북부와 남부 지역 공단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피해가 속출하면서요, 외국계 회사를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 하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남부 호치민 근교 동나이성에서는요, 한국계 공장들이 더 이상 봉쇄가 길어져 피해가 커질 경우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을 성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판민진 총리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호치민시의 전염병 퇴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북부 방림 및 박장보다 어렵게 흘러가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와 국민은 외국 기업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삼성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요, 삼성의 직원 예방 접종 요구에 삼성을 포함한 근로자를 우선으로 무료 예방 접종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백신 부족으로 베트남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서는 직접 백신 연구와 생산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점에서 베트남의 자존심이 드러나는 기사의 내용이고 발표였습니다. 한국의 정부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도와달라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 베트남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해보고 미팅을 해봐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나 뭐뭐 한다라는 식의 토론 논리, 이 협상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되게 많이 피는 벼랑 끝 협상 논리하고 비슷한, 그냥 없으면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런 상황이니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삼성의 베트남산 부품, 장비, 재료의 소싱을 더욱 늘려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이에 삼성전자 CEO는요, 삼성이 고위 경영진에 베트남인을 더 많이 배치하고 벤더사로 베트남 회사를 더 많이 배치하겠다고 총리의 요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최대의 외국인 투자자인 삼성은요, 베트남에 현재 6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하노이에는 내년에 문을 여는 새로운 연구개발센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연구센터에는요, 약 3,000명의 베트남 엔지니어가 고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의 한국 회사는요, 지난해 베트남에 177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요. 현재 총 11만 명의 직원과 560억 달러 이상의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 제조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호치민이나 하노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업을 합한다면 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Open up slowly, live with virus. 서서히 봉쇄를 완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하겠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정스타는 앞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들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시경제지표의 위험 경고와 각 산업 부분의 어려움에 처한 기사, 그리고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기사가 지난주 초부터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난주 2개의 영상에서요, 앞으로 9월 15일 이후 호치민시가 봉쇄의 강화 및 유지가 아닌 봉쇄의 완화의 명분용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총리가 영원히 봉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발표를 보고 예측이 맞고 있다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관건은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 확산만 없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유지 내지는 소폭 감소만 한다고 해도 15호령에서 16호령 사이의 강도로 완화를 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 헤드라인에 드디어 이 기사가 뜨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봉쇄가 완화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감옥과 같은 이동의 제한이 풀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호치민시 당서기 응엠반네는 호치민시는 무기한으로 엄격한 봉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며 점차 경제를 재개하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는 요점입니다. 또 그는 이 전염병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우리가 이전에 배운 적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영원히 부과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경제 활동을 개방하고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항복이죠. 사실상 그들이 그리 원했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청정국의 지위에서 포스트 차이나의 지위를 가져가려 했던 원대한 꿈이 현실 앞에 무릎을 처참히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너무나도 들떠 있었습니다. 동남아에서 계속되는 경제 성장과 GDP 성장에 들떠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한국, 일본, 중국의 자본과 기술들로 인해 마치 자국 산업이 스스로 발전을 해서 아세안의 정상에 선 것 같은 착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국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 헤드라인을 위주로 중요한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한 주 매우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건강하게 한 주를 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스타 여러분께 지난 주말 주요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